예비역 공군소장 한성주입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경보, 인디케이션 앤 워닝으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월 23일 주일 현재 코로나19로 즉 생물학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세계 인구 686만 명, 미국인은 117만 명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7월 22일 D-5일입니다. 7월 27일 날 평택 주한 미군 기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D-5일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가 인물이라며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 시진핑 왕이 친강의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 내전과 한미동맹 선제 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이에 앞서 7월 20일 시진핑은 키신저를 만나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요청합니다. 블링컨, 옐런, 케리, 키신저의 중공 방문은 6월 8일 싱하이밍이 이재명을 총독 관저로 불러놓고 시진핑의 지령을, 즉 중공의 패배 배팅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미국이 망하는 것을 니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지령을 하더란 사건과 관련이 있고, 블링컨 키신저가 시진핑을 만났어도 그의 한반도 땅굴 외환 내전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마크 밀리 입을 벌려 한미 동맹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7월 22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가한 인물이다. 따라서 며칠 내에 전쟁 가능하다.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땅굴로 기어 올라올 수가 있다. 이걸 7월 22일 날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왜? 미국은 땅굴 탐지 체계를 개발해서 이제 E8이라고 하는 J-STARS라고 하는 지상 탐지 이 항공기에다가 장착해서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땅굴 정보, 그리고 그 땅굴 속에 온도 차이를 감지해서 인간이 많이 들어와 있다, 저 특수군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걸 탐지하고서 저런 것을 내보낸다라고 평가합니다. 마크 밀리의 저 발언은 이틀 전인 7월 20날 키신저를 중공으로 들여보내서 시진핑의 의중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나온 경고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키신저가 들어가기 한 달 전에 6월 19일 날 블링컨을 들여보내갖고 시진핑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만은 니들이 건드려도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회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회담과 경고들이 바로 6월 8일 날 싱하이밍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야당의 지도자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의 저 괴뢰를 앉혀놓고 A4 지령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방송용이 따로 있고 이면에 쓰여진 것은 7월 27일, 8월 15일 날 수도 서울을 함락해라. 이 중공 간첩, 북계 간첩 이재명에게 이제 하달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가 평가하고 있는데 미국이 평가 못할 리가 없고 윤석열 정부가 평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6일 날부터 이 늑대 전사의 끝판왕, 요 친강 외교부장이 잠적을 합니다. 이제 한 달째 잠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전복 작전을 위해서 이가 마이크를 잡았다라고, 지봉을 잡았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친강 외교부장의 칩거 관련 YTN의 보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마크 밀리 경고가 군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보도이기도 합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한 달 가까이 행방불명입니다. 중국 당국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불륜설, 실각설 등 온갖 풍문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친강 부장의 행방에 대한 외신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친강이 여전히 중국의 외교부장이 맞느냐부터 낯뜨거운 불륜설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A Phoenix TV reporter who recently gave birth in the U.S. Do you have any comment on that?
我不了解你所说的情况。 진땀 빼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지만 외교부 공식 녹취록에선 모두 지워졌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이 지난해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칭강 대사와 홍콩 매체 여기자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칭강 부장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홀로 출산한 이 여성마저 올해 4월 이후 행방이 묘연해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미사일 부대의 좌표와 지휘관 신상까지 낱낱이 해부한 미 공군대학의 지난해 보고서입니다. 최근 로켓군 사령관이 종적을 감추고 부사령관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밀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칭강이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시점과 맞물려 단순 치정 사건이 아닌 반간첩법에 연루돼 실각했다는 풍문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칭강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지난달 25일, 이후 주요 외교 일정은 왕이 주임이 대신 맡았습니다. 秦刚国务院兼外长因身体原因难以出席此次系列外长会。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건강 문제. 처음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칩거가 길어지면서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외적 얼굴인 외교장관의 행방불명에 당국이 제대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 정치의 폐쇄성이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죠. 그때 워싱턴 선언의 산물인 핵협의 그룹 최초 회의를 7월 18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엔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SSBN 켄터키함에 올라 핵탄두들을 직접 확인하며 한미 동맹의 중북러에 대한 핵 확장 억제, 선제 공격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저 켄터키함은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의 1600배 위력을 갖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서머린입니다. 핵잠수함입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 김정은은 대한민국 내의 종중, 종북 통일전선 조직들을 동원한 무장 외환 내란 7월 27일부터 8월 15일로 동북 공정 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이러한 중공 북계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마크 밀리 입을 통해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선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니들이 행동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으로 답을 한다. 그 선제 공격의 대상은 북경일 수도 있고 이제 평양일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1월 2일부로 신설한 합참의 핵 WMD 대응 본부가 마련한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 등이 질서정연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한미 양국의 정상께서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7월 18일 한미 핵협의 그룹의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북이 핵공격 시 정권 종말이 온다. 북이 중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 이 땅굴 속에서 외환 내란을 이제 일으키기만 하면 정권의 종말이 오고 중국과도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7월 18일 이 켄터키함이라고 하는 SSBN 이제 핵 투발 능력을 갖춘 이 잠수함이죠. 이것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날 7월 19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 핵 잠수함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습니다. 핵탄두도 확인해 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중공 그리고 북괴 니들이 한반도에서 벌이려고 하는 이 외환과 내란의 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종말이 올 수 있다. 이것을 한미 양국 정상의 대표로서 이 잠수함에 올라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올해 1월 2일 날 이제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밑에 이제
정보본부, 작전본부, 전략기획본부, 군사지원본부에서 4개 본부 체제로 있던 데다가 핵 WMD 대응본부를 투스타 제너럴이 지휘하는 저것을 붙였습니다. 저는 작전본부 산하에 계엄사령부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엄의 준비를 지난 1월 2일부터 6개월 이상 준비가 됐고 보고를 받았고 계엄령, 동원령, 선제 공격에 관련된 그리고 타겟팅, 이 땅굴 정보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각 도, 시, 군청 밑을 파고든 것 이러한 것에 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 그래서 6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 나는 저들을 척결할 준비가 돼 있다. 뒤에 말은 제가 덧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언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선언한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4월 27일, 4월 26일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4월 27일 미 국방부 내에 있는 다르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18년부터 21년도까지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 저걸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땅굴 탐지 경연 대회를 저기에서 합니다. 다르파에서.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이 마이크로 에어 비클을 띄워서 공중에 띄워서 한번 정찰을 하면 4분 이내에 어떤 도시, 어떤 지역에 저 그래픽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하, 지하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지상에는 이렇게 돼 있고 땅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 구조물, 도시를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구나. 이것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 다르파가 방문을 했고 요것이 청와대에도 저와 같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전달이 돼서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고 이 땅굴 전쟁에 대비한 것을 지난 1월 2일 핵 WMD 대응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계획을 완료하고 보고를 받으시고 4월 28일입니까? 6일입니까? 6월 28일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을 준비가 됐다.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파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왼쪽에 앉은 분이 다르파의 대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 다르파 방문을 환영합니다 하고서 써놓고 맞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즉 한미 동맹은 땅굴에 대한 완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공군, 북기군 나오기만 해봐라. 이 경고를 날리는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의 한반도 땅굴 외환 내전 전략을 알면 그리고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에서 158명을 집단 살해한 사건이 제2차 경찰의 난이었음을 알면 7월 27일 개딸들 원탁회의 전광훈의 평택 미군 기지 앞 집회가 제3차 경찰의 난 제2의 5.18 유혈 사태를 일으키기 위한 시진핑 왕이 친강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의 땅굴 외환 내전의 서곡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뒤집는 세력은 그 지휘권이 김정은에게서 이 시진핑으로 2019년 6월달 5차 중북 정상회담을 평양에 시진핑이가 기어들어가서 함으로써 이제 여기에 대한 지휘권을 시진핑이가 가져왔다는 것은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중공 수뇌부의 전화통화를 감청하고 있으며 7월 22일 마크 밀리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은 7월 27일 바로 15일 땅굴 외환 내전 계획에 대해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중공과 북기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찍이 후보자 시절 선제 공격의 불가피성을 2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걸 막을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 여당이 오늘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 국민을 불안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어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 구도로 접근했습니다.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호전론자의 발언, 정말 저희들의 두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망언인가라고 했습니다. 선제 타격은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발사 전에 타격하는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때 킬체인이란 명칭으로 수립된 후 2018년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체계라고 이름만 바뀐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선제 타격이 포함된 3축 방어체계 구축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3축이다. 요격, 대량 응징보복으로 구성된 북핵 대응 전략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국방부 국방백서에도 기존 킬체인을 포함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김정은이가 2013년 3월 25일 3.1 전쟁 시나리오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사실상 땅굴 한마디 안 했지만 땅굴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2019년 6월 시진핑이가 평양에 기어들어가서 5차 정상회담, 1년 3개월 사이에 5번 만나는 5번째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의 중공의 전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땅굴, 3.1 땅굴 전쟁인데 3.1 땅굴 내전으로 이제 시진핑이가 갖고서 이면에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27일 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전복 작전이 시진핑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굴, 외환 땅굴 내란의 속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1 전쟁이죠. 3.1 내란입니다. 3.1 외환입니다. 첫째 날 25만 특수군을 경보병 부대와 폭풍군단을 합쳐서 25만을 공군, 해군, 미사일 부대, 발전소, 항만 플러스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할 것 없이 다 집어넣어갖고 주한미국인 15만 명을 생포하겠다. 저게 15만 명뿐만 아니라 이제 100만 명 되는 주한미국인, 영국인, 호주인 뭐 이렇게 해서 다 생포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 얘기는 이제 모든 이 주요 호텔마다 땅굴망이 들어가서 펑 터치면 나와서 다 잡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이 호텔에는 바로 땅굴망이 연결되어 있었고 펑 터치면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7,600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투입하여 전 도시를 장악한다. 땅굴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날 전투 안 한다. 안정화 작전한다. 이게 땅굴 전쟁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김관진이는 한민구와 함께 그 당시 안보실장 김관진 그리고 국방장관 한민구는 뻥입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땅굴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 반역을 육군 대장 출신들이 역대로 해왔고 김관진과 한민구도 이 반역질을 했던 사실이 여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상에 정상회담을 1년 3개월 사이에 5차례 하는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김정은을 5번 만나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달에 평양에 기어들어서 땅굴 전쟁, 땅굴 내란에 대한 이 지휘권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제 북한군 이 대남 통일 리더십 그 다음에 중공군 대한 통일 리더십을 통합해갖고 지금 시진핑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싱하이밍이가 지난 6월 8일 날 이재명이를 앞에다 놓고 A4 지령문을 읽는 장면은 바로 6월 달에 2019년 6월 달에 한국에 대한 통일 전선 전략은 시진핑이가 갖고 갔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기획된 고의적 대량 살육 범죄였는데 저는 여기에도 중공군의 이 무장경찰, 이 공안경찰이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을 지휘한 것이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인민경찰은 공안경찰, 무장경찰이 지휘함으로 이걸 확대해서 7월 27일 날은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내전으로 가져간다. 이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었고 지난 6월 26일부터 이제 사라진 중공의 이 친강 외교부장
이자가 마이크를 잡고 지휘권을 잡고서 이제 대한민국의 7월 27일 날 이 뒤집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22일 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가만 보고만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면 바로 선제 공격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월 12일, 24일 후보자 시절입니다. 북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을 이용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발표합니다. 후보자 시절에 2번씩이나 발표합니다. 1월 12일 날은 신년 기자회견 때, 1월 24일 날은 이제 정책, 정강, 외교, 그 다음에 안보, 여기에 관련된 정강 정책을 발표할 때 후보자로서 이것을 또 한 번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짐이 보일 때 외환과 내란 7월 27일 날 이것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집어넣고 외환 내란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품고 있고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7월 22일 날 이 얘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 시진핑의 외환과 내란의 계획으로부터 구출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특기는 왕을 세우고 폐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History before Christ, Anno Domini라는 용어가 이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이제 그의 역사, 그리고 그분의 연대기,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fter Christ, Anno Domini, 이러한 용어가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은 극동의 독수리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불러내어 이스라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선포하신 2700년 경입니다. BC 700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월 27일 바로 15일 평택 미군 기지 앞 유혈 사태를 통하여 외환 내전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겠다는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이재명, 윤희근, 김관진, 전광훈의 꾀는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 전략을 착실히 준비하여 대비한 윤 대통령과 한미동맹의 지혜, 용기는 반드시 성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곧 전쟁이 날 수 있다. 며칠 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것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라타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올라탄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시진핑과 이재명의 꾀는 망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꾀는 망할 것입니다. 믿으며 기도합니다. 싱하이미를 직접 컨트롤하는 자는 친강입니다. 6월 28일부터 사라졌습니다. 1개월째. 저는 이 싱하이밍을 지휘하고 있고 이재명 이 호남인민공화국의 이 괴뢰 수반 그리고 남로당의 수반 이 자를 지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7월 27일 외환이 시작됩니다. 중공의 리더십이 작용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남로당과 호남인민공화국을 끌고 가는 이 외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광훈이가 올라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7월 27일 날 평택 미군 기지로 집결해라. 인간벽을 쌓겠다. 그래서 이제 경찰 대학교를 나온 이 역적 무리들이 이제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장 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평택경찰서장 이 다 이제 경찰 대학교를 나와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평택 미군기지 앞에다가 인간벽으로 전광훈이 부대를 집어넣으면 태극기 들고 있으면 다 우리 편인 줄 아는데 거기에 북계군 특수군 중공군 특수군이 들어와 갖고 이제 뒤에 있는 경찰과 싸우고 또 그 뒤에 있는 미군 이 헌병들과 싸우면서 유혈 사태를 일으켜 미군이 발포했다라고 가져갈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이 시나리오에 올라탄 자가 전광훈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7월 27일 이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을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혜와 용기로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